영상 시작 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햇살을 보며 나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6시 22분 1시간 반 뒤면 남편과 아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내야 할 시간이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그랬듯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일상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콩나물을 꺼내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스쳤다. 시어머니는 콩나물 한 봉지를 사와도 내가 손질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다. 에이그, 저렇게 하면 비린내 난다니까. 콩나물 대가리 하나하나 다듬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잔소리하시던 분이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묘하게 그리웠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이제 곧 어머니 장례식 준비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요. 그래도 어머님 살아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요. 에이, 어머니가 평생을 무뚝뚝 하셨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다 아셨을 거야.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콩나물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다 아셨을까? 나한테는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 없으신데.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다. 겉표지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너덜거렸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투박한 글씨체로 삐뚤빼뚤하게 음식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다. 멸치 다시마 육수 비법, 호박죽 끓이는 법.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었다. 평생을 나에게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과도 같은 이 노트를 왜 내 손에 쥐어주셨을까? 오늘 아침 나는 그 노트를 다시 펼쳐들었다. 익숙한 듯 낯선 시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는데 맨 뒷장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맛은 내 진심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을 마음 대신 음식으로 이야기했던 시어머니. 그 침묵 속 진심이 이제야 나에게 다가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문장 아래 누군가 일부러 덧칠해 지운 것처럼 보이는 글자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해독하려 노력했지만 덧칠된 검은 흔적만이 내게 남았다.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나는 노트를 가만히 덮고 창밖을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채워졌다. 덩그러니 남겨진 살림들, 정적만이 가득한 방은 며느리인 나의 몫이 되었다. 나는 며칠째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껴안고 잠들었다. 노트가 아니라 평생을 마주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껴안은 기분이었다. 이 맛은 내 진심이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녁 식탁에 남편과 아들을 위해 시어머니의 레시피대로 갈비찜을 올렸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음식이었다. 남편은 한 입 먹자마자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맛이랑 똑같아.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네. 맞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는 이 맛 못 볼 줄 알았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아들의 말에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칭찬을 받는 기쁨보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시어머니 음식과 내 음식을 구분하고 시어머니의 잣대로 평가받아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아들은 그저 시어머니의 맛을 그리워할 뿐 내 노력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냥 어머님 노트에 있는 대로 해봤어요.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어머니가 그랬어. 갈비찜은 재료를 아끼면 안 된다고. 여보가 해준 갈비찜은 늘 뭔가 2% 부족한 맛이었거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말없이 참고 드셨나 봐. 쿵.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족한 맛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었다. 평생을 며느리로서 헌신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저 맛없는 갈비찜 하나로 무시당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다. 그래, 결국 내 음식은 어머님 레시피에 비하면 부족했던 거였구나. 평생 그 모자란 갈비찜을 먹고 살았던 내 남편과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국 나만 몰랐던 진실이었구나.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싱크대 위 그릇을 닦았다. 그릇이 흔들리는 소리가 내 심장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다.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갈비찜을 먹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뼈아픈 진실이 나를 옥죄어왔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나는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굳이 말을 섞지 않았고 시선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며칠째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눈치를 봤다.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텔레비전 채널만 연신 돌리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며칠이 흘러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갈비찜 레시피가 적힌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갈비찜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다. 그 정성이 모자라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맛을 낼 수 없다. 나는 그 정성이 너무 그리웠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말했던 2% 부족하다는 말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내지 못했던 시어머니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평생 가족에게 받지 못했던 정성에 대한 외로운 고백이었을까?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글을 읽을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만 바보같이 그 말에 무너졌던 것일까?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엄마, 아빠랑 왜 그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 레시피로 갈비찜 만들고 나서부터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혹시 아빠가 또 쓸데없는 말 했어? 아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나를 상처 입혔던 것은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였지만 더 아픈 것은 그들이 내가 왜 힘든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닦았다. 이정미라는 한 여자의 삶을 더 이상 며느리나 아내,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나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바로 남편과 아들에게 내 진심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된 나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지연이었다. 지연이는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내 손에 들린 레시피 노트를 보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아까 아빠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도 그냥 할머니 생각나서 그런 거지. 엄마 음식 맛없다는 얘기 아니었을 거야.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말이 맞았어. 어쩌면 평생을 난 그냥 부족한 며느리였는지도 모르지.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딸은 그런 내 손을 잡고 조용히 거실로 이끌었다. 엄마, 나도 할머니가 무서웠어. 할머니가 칭찬에 인색하셨던 건 엄마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한테도 그랬어.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내 어릴 적 편지를 발견했거든. 거기 할머니가 내 손주 지연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라고 적어 놓으셨더라. 평소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딸 역시 평생을 할머니의 무뚝뚝함 속에서 외로워했다는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할머니로부터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의 근원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지연아, 혹시 할머니 노트 한번 볼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딸에게 건넸다. 딸은 레시피들을 훑어보더니 마지막 페이지에 덧칠된 글자를 발견했다. 엄마, 이거 덧칠한 글씨 같은데? 내가 한번 지워볼까? 딸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가져갔다. 덧칠된 검은 흔적 아래 숨겨진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글씨를 읽어 내려갈수록 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나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쓴 글이야. 내 며느리 정미의 음식은 늘 따뜻하다. 내가 만들지 못했던 그 맛은. 딸의 마지막 말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 덧칠된 글씨 속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과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은 이제 아물기는커녕 더 큰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딸 지연이 충격에 휩싸인 채 읽은 문장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내 며느리 정미의 음식은 늘 따뜻하다. 내가 만들지 못했던 그 맛은. 그 문장 아래 덧칠된 글씨를 조심스럽게 지우자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페이지가 드러났다. 일기장에는 내 결혼 생활 초기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가부장적인 시댁의 맏며느리로 살며 자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글에는 당신의 남편, 그러니까 나의 시아버지가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내가 만든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밥이었을 뿐. 내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밥을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구절은 나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때 거실로 들어온 남편 상수가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둘이 왜 그렇게 심각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일기장 페이지를 건넸다. 남편은 낯선 듯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담긴 글을 읽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평생 몰랐다니.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배신감이 올라왔다. 남편은 평생 어머니의 아픔을 몰랐다고 자책했지만 그 아픔을 물려받은 며느리인 나의 삶에는 그토록 무심하지 않았던가. 시어머니의 슬픔을 깨닫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부부의 오랜 갈등이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풀리지 못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풀지 못한 슬픔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비극적인 가족사의 증거였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 그토록 차가웠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나와 소통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해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모든 오해의 뿌리가 밝혀지면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보다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며 산산이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 밤이 깊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페이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차마 그 페이지를 치울 수 없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남편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은 진실의 파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삶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린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어머님도 여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고 힘드셨다는 걸. 평생 아들로서 어머니 마음 한번 헤아려 주지 못했어. 나는 불효자식이야.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신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평생 곁에서 당신 밥을 차리고 당신 자식들을 키운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나의 감정을 꺼내놓았다. 여보, 나는요? 어머니가 못했던 걸 내가 평생 대신 해왔잖아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나 역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한 번도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아요? 내 말에 남편은 그제야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연민 대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게 어머니의 아픔하고 지금 당신 힘든 거랑 같아? 당신은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도 모르고 산 불효자야. 쿵.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말은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며 나의 상처를 외면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평생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남편의 무심함이 시어머니의 침묵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밤 공기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 했다. 이 가족은 이제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 나는 캄캄한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의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내 이름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들이 애타게 찾는 사람은 어머니의 아픔뿐이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나를 지배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낡은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딸 지연이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가 아까 그 레시피 노트를 다시 읽어보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 필적이랑 할머니 필적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당신 할머니의 아픔이 더 중요할 텐데. 아니야. 엄마가 왜 노트에 글씨를 썼는지 알았어.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글씨를 잘 못 쓰셨던 거 엄마가 옆에서 대신 받아 적어주셨던 거잖아. 왜 말 안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레시피를 잊어버리곤 했을 때 나는 노트의 빈 페이지에 시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주곤 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존중해 주었다. 그 모든 것이 오해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우리 정미 갈비찜 잘하는데 라고 하셨어. 나는 그냥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못마땅해 하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내가 갈망했던 이해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이제야 그 말을 해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 어머니의 그림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그저 당신 아내, 당신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이정미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나도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나는 울부짖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때 벤치 앞으로 남편과 아들, 딸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라도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묵은 오해가 풀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침묵, 나의 희생, 그리고 가족의 무심함이 모두 하나의 슬픈 가족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평생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유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묵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엉망이 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과 아들,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묵은 상처를 쏟아내고 또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실타래가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주방에 모였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들고 우리는 그 노트에 적힌 멸치 다시마 육수 비법을 따라 미역국을 끓였다. 어머니가 이 미역국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남기신 건 레시피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이었다는 걸요. 나는 미역국 솥을 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평생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셨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내가 해준 밥은 따뜻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 맛은 내 진심이었다라는 말로 마지막까지 나에게 닿으려 노력했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나는 늦은 깨달음의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평온한 희망을 느꼈다. 남편과 나는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딸 지연이는 옆에서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레시피 노트는 이제 우리 가족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열쇠가 되었다. 더 이상 낡고 기름진 노트가 아닌 사랑과 이해가 담긴 소중한 가족의 유산이 되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주방을 채웠다. 나는 창문 밖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늦은 후회는 아프지만 이제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아픔도 기쁨도 모두 다 품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역국을 한 그릇 가득 담았다. 그릇 안에는 시어머니의 침묵, 나의 희생, 그리고 늦었지만 마침내 피어난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